4장은 파퓰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와 경제 성장. 그래서 인구의 변화는 혹은 인구 구조의 변화 혹은 인구의 변화, 인구 증가,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경제적 현상은 인구 증가와 맞물려 있으니까요. 인구 증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는 소비하는 이제 그 측면에서 소비의 측면에서 그만큼 더 많은 리소스를 우리가 소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number of mouth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더 많은 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고 소비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생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생산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비 측면에서 소비 인구 증가,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 두 가지 측면. 생산 가능 인구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number of hands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소비 인구의 증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리소스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인구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구의 문제를 인구 규모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살펴보고 인구 증가율과 관련해서 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그 전반적인 인구 규모, 그러니까 사이즈가 중요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인구 증가율,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가가 이제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모형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모형이 이제 멜더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멜더스 혹은 멜더스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발음하는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걸 그때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예. 그래서 멜더스의 모형을 볼 텐데요. 멜더스의 모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경제 전체의 어떤 가용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토지일 수도 있고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이제 식량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경제 전체의 자원 혹은 식량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재앙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현상,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도덕적 절제, 이제 moral restraint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moral restraint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적절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그런 도덕적 절제가 필요하다. moral restraint라고 불렀습니다. restraint. 이제 이게 멜더스 모형인데 여기서 사실 멜더스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볼 텐데 인구 규모랑 인구 증가율 그다음에 경제 전체의 가용 자원 세 가지 주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멜더스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 증가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의 규모, size of population도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멜더스 모형에서는 size of population과 그러니까 population size와 경제 전체의 어떤 가용 자원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상황에서 인구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솔로 성장 모형에서 봤을 때 우리 사실 인구 문제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보지 않았는데 솔로 성장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면 더 이상 증가하진 않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과정에서는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멜더스 모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 경제 상황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폭발하기 직전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기반한 어떤 경제 구조에서
경제 전체의 가용 자원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구가 그 가용 자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이제 추월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인구 증가율 자체가 중요한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인구 증가율을 반영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여기가 멜더스 모형이고 두 번째는 솔로우 모형입니다. 그래서 솔로우 모형에서는 인구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봤던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을 노동자 숫자 혹은 근로자 숫자 또는 인구로 나눈 것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이겁니다. K 나누기 L이 관심사인데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K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K가 증가합니다. 만일 K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만 하면 그러면 자본 스탁은 늘어나는 거죠.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 자본 스탁의 증가 속도가 스테디 스테이트 바깥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자본 스탁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인구 규모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L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L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컨텍스트 솔로 성장 모형과 같은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인구 자체보다는 이제 인구 증가율이 어떤 식으로 GDP랑 혹은 1인당 소득 수준이랑 연결될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그 전 세계 국가들 데이터를 살펴보면 1인당 소득 수준과 인구 증가율 사이에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혹은 뭐 부의 상관관계 혹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가로축은 1인당 GDP고요. 뭐 1인당 근로자 1인당 GDP고요. 취업자 숫자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소개했던 펜 월드 테이블이고 2017년이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여서 2017년 1인당 GDP를 제가 준비를 했고 화폐 가치는 2011년 US 달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로축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데요.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뭐 6%가 넘는 국가도 한 두어 개 있고 두 개 제가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두 개가 다 중동에 있는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국가도 있고 대부분은 인구 증가율이 뭐 여기에 좀 모여 있고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국가들은 대체로 뭐 이런 국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인구 증가율이 3%, 2%에서 3%에 해당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또 한 그룹을 또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 또 뭐 이렇게 하나 이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인구 증가율과 소득 수준 사이의 관계가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다음 그림에서는 1인당 GDP의 로그를 취해봤습니다. 자연 로그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1인당 GDP의 로그 값이고 156개 국가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제가 통계 프로그램한테 찾아보라고 요구를 했더니 시켰더니 통계 프로그램이 찾은 직선이 바로 이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국가는 사실 얼핏 보기에 약간 아웃라이어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들지만 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인구 증가율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인과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서 인구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혹은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할 수 없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 관계를 갖는다.
까지만 얘기.